오늘은 내 인생에서 잘한 일 딱 한 가지만 뽑으라면 이것을 뽑겠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신경증이라는 것은 유아적 의존심이 충족되지 않아 간접적으로 해소하려는 증상입니다. 즉 부와 성공, 결혼, 성적 등을 추구하는 목적이 의존심 해소에 있는 것입니다. 의존심 해소라는 건 다시 말하면 어머니에 대한 애착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애착입니다. 모성애에 대한 집착입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부와 성공, 결혼, 성적 같은 것에 집착하는 것이죠. 누차 얘기해왔듯이 신체적으로 어른이라고 해서 심리적으로 어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신체 연령은 40대여도 심리적 연령은 3살이나 5살, 10살일 수도 있습니다. 심리적 연령은 양육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기본적인 애정 욕구가 얼마나 충족되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부모인데 심리적으로 보면 3살인 부모도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보면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를 돌보는 것이죠. 이런 과정에서는 여러 형태의 학대, 부모와 자녀의 역할 역전, 권위주의적인 부모, 무관심한 부모, 과잉보호하는 부모, 신경증에 걸린 부모 등 자녀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온갖 형태의 가족이 탄생하게 됩니다. 나 역시도 부모다운 부모 밑에서 자랐다면 신경증과 같은 마음의 병을 앓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3살, 4살 먹은 부모 밑에서 자랐다면 신경증에 걸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건 누구라도 이런 환경에서 자랐다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런 환경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해왔습니다. 왜 남들처럼 난 살 수 없을까 고민하며 인생을 자포자기 해왔습니다. 나의 인생만 무의미한 것 같았습니다. 그럴수록 내가 파고들었던 건 이 마음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심리학 책을 열심히 읽는 것 뿐이었습니다. 인생이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심리학 책에 더 집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심리학 책을 뒤적거리다가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이 마냥 허무한 것만은 아니구나. 이런 가혹한 운명 속에서 나는 단련되었고 견뎌왔다는 것, 그리고 그런 운명 속에서 내 마음 상태에 대해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 그 한 가지만으로도 살만한 가치가 있었구나, 내 인생 한번 살아볼 만한 인생이었구나 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연달아서 장례식장을 다녀왔는데 장례식장에 있으면서 깨달은 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돌아가시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 상태에서 다 알고 돌아가실까? 자신의 마음 상태가 정확히 무엇인지, 인간의 마음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좀 끔찍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깨닫지 못하고 죽는다면 한 번뿐인 인생이 좀 아까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특별한 어려움 없이 사는 사람, 사랑받는 환경에서 태어나서 심리적인 문제 없이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간 사람은 나처럼 굳이 심리학에 파고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겁니다. 지금 내 인생이 만족스럽고 행복한데 굳이 심리학을 알 필요도 없겠죠. 그런 인생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죠. 하지만 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마음의 병을 앓고 있으면서 내 마음이 정확히 어떤지 모르는 상태로 죽는다. 저는 그거 끔찍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나만의 운명과 환경이 있었기에 내 마음 상태, 신경증, 인간 심리에 대해 많은 걸 깨달을 수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자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 인생은 참 괜찮은 인생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아기, 청소년기의 환경은 인간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 시기를 부모답지 않은 부모 밑에서 자랐다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견뎌내며 살아온 것입니다. 과거에는 원망하고 저주했던 부분이 행복해지기 위한 준비 과정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전엔 지금의 나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에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는데 이젠 지금의 나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인생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에 대해 자신감이 없으면 남들에게 평가받는 것으로 보상받으려 합니다. 하지만 내가 자신에 대해 만족하게 되니까 내 인생의 목적은 남에게 보여주는 게 아닌 내가 살기 위한 인생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이 날 낮게 평가해도 난 나에게 만족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긴 인생을 생각해보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불행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 지금의 행운이 꼭 나중에 좋은 것만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나의 가혹한 환경이 꼭 나쁜 것만 아니었고 그 환경이 나에게 무언가를 가져다 주었던 것처럼 지금 겪고 있는 실패나 고난, 역경 때문에 나중에 내가 행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당장 공짜가 생기면 기분 좋죠. 당장 노력도 안 했는데 일이 잘 풀리면 좋죠. 그러나 긴 인생 속에서 그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과속을 했는데 우연히 안 걸려서 벌금을 안 낸 것이 기뻐할 게 아니라
당장 과속카메라에 걸려 찍혀서 벌금을 내서 기분이 안 좋지만 이걸 계기로 내 욕심에 따른 운전 습관을 고쳐 몇 년 뒤에 큰 사고를 예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의 불행에 감사할 수 있게 되죠. 사람은 각자 자신만의 운명이 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게 될 때 자기만의 개성이 빛날 수 있고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가 되어 남들의 언행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남들의 평가에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신경증에 걸렸다는 것을 깨달은 것만으로도 대단한 것입니다. 내 환경과 인생이 나에게 준 선물입니다.